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8번째 시간인 사화와 붕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좋은 게 아니라서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굳이 사화와 붕당이다 뭐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넘어갑시다. 네, 오늘 진도 그럼 나가겠습니다. 자, 요것만 알고 가자. 사화와 붕당. 사화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4대 사화라고 합니다. 4대 사화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알력으로 이루어지는데 훈구파가 살인파를 탄압한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해서는 어떤 게 훈구파죠? 뭐 뒤에 나옵니다. 그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화가 지나가고 사화에서 살인파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그 피해를 입으니까 살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방으로 내려가 버려요. 정계에 입문하지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을 선조가 다시 불러들입니다. 선조가 다시 불러들이는데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그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노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화 그리고 동인 서인으로 나누어진데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진다 라는 것을 머리에 넣고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넣고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훈구파라는 것은 조선 개국 세력이나 아니면은 계유정난 세력. 계유정난이 뭐죠? 세조가 단종을 밀어내고 즉위한 것이죠. 결국 단종은 세조에 의해서 죽지만 그래서 그 세력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득권 세력이죠. 그리고 살인파는 사실 그 훈구 세력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득세를 하다가 보니까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야에 있는 선비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살인파인데 이 사람들은 올라와가지고 핵심 요직이라기보다가는 이조전랑이라든가 언관직 이런 걸 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훈구파와 살인파가 같이 조정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살인파는 훈구파들을 그 기득권이 있어서 기득권을 이용한 소인배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훈구파는 살인파를 가리켜서 지들만 뭐 고결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힐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폭발해서 4대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4대 사화는 그러나 연산군 때 무오사와 갑자사화, 그 다음에 중종 때 김여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해서 이 4대 사화가 일어납니다. 그 4대 사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라는 것은 이제 사화의 첫 시작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사초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사초를 쓰는데 그 사초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그 조의제문을 써요. 조의제문을 쓰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제위를 빼앗았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살인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살인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첫 번째 무오사화가 일어났고 또 연산군 때 이제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갑자사화는 그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씨라고 하는데 윤씨가 중전으로 있다가 질투가 좀 심했대요. 질투가 좀 심해서 성종과
다투는 도중에 성정이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면서 폐비가 됩니다. 폐비가 돼서 내쫓았는데 결국 나중에 사약을 내려서 죽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연산군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간신인 임사홍이나 이런 간신들이 그 연산군한테 이를 알리면서 연산군의 대대적인 그 폐비윤씨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수청을 해요. 그것이 이제 갑자사화입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중종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중종이 즉위하면서는 반정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반정공신들이 득세를 하다가 보니까 중종이 이 반정공신들을 좀 견제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주 젊은 선비이고 그 다음에 유림들의 굉장한 추앙을 받는 젊은 조광조를 등용을 합니다. 근데 조광조가 딱 들어서서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켜요. 위훈 삭제 사건은 뭔가 하면 중종 반정에 공이 있다는 공신들의 그 공적을 박탈해 버리는 거죠. 한 3분의 2 정도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크겠죠. 예, 갑자기 졸지 하루아침에 공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현량과를 설치해서 기존의 과거 제도를 무시하고 그 살인들을 대대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광조는 철저한 성리학자예요. 그래서 왕한테도 왕도 정치가 왕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왕의 행동에도 제약을 두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종이 여기 조금 식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조광조를 귀양을 보내고 대대적으로 살인파들을 수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여사화예요. 뭐 여기 딸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종 때 을사사화는 그 명종 때 일어난 것인데 그 살인파들끼리 두 파로 나눠집니다.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선조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성연중 임명선이죠. 그죠? 그럼 명종 앞에 인종이 있었죠. 인종은 누군가 하면 장경왕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경왕후의 아들, 거기도 장경왕후도 윤씨, 그 다음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여기도 윤씨예요. 그래서 장경왕후는 이제 그 인종을 낳다가 죽죠. 상고로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경왕후의 뭐라 그럽니까? 그 집안 사람들, 그 유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윤이라고 그러고요. 그 문정왕후파는 이제 소윤이라고 그래요. 거기도 윤씨니까. 근데 그 인종이 즉위하고 9개월 만에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제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정왕후파, 그러니까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파가 득세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장경왕후파 대윤을 핍박하는 사건, 이것이 을사사화입니다. 말이 조금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게 제가 외울 때는 무갑기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4대 사화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해서 무갑기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학의 성장. 뭐 유학이라는 거는 그 조선시대의 시작부터 숭유역불 정책이라고 해서 유학은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유학이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는데, 백운동 서원이라고 이게 최초의 서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시골 곳곳에 이렇게 가다 보면 지방에 서원들이 많죠. 근데 그 최초로 세워진 서원이 바로 백운동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판을 직접 왕이 내려줬다 해가지고 소수서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백운동 서원은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1541년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이 최초로 세워져 그 이후에는 이제 서원이 많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향약이 실시가 돼요. 향약이 실시가 되는데 향약이라는 거는 지방의 향촌의 자치규약이라고 봐야죠. 예, 자치규약인데 이것은 조광조가 여시향약을 시행한 것이 가장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이 지방으로 많이 퍼졌죠. 그래서 향약이 실시가 되면서 유학이 많이 퍼지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런 유학자 중에 아주 두 사람 유명한 분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황과 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황은 이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기를 강조한다고 그래요. 이하고 기가 뭐가 들리죠? 이는 우주 만물의 원리가 이고 기는 만물을 형성하는 재료를 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인문학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니까 어쨌든 그 이황은 이를 강조를 하고 성학십도 주자서 저료 같은 책들을 저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황을 따르는 분들이 영남지방에 많이 거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자연히 동인의 근간을 이루는 세력이 돼요.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왕들이 모시고 오려고 그랬지만은 이황은 정치의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만두고 내려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결국 저걸로 정치인으로서 이황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의 역량을 펼친 분이죠. 그래서 이는 기를 강조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성학지묘, 동호문답 같은 거를 저술을 하게 되고요. 이를 따르는 분들은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를 따르는 분들이 서인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황인의 이가 동인 서인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따르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분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중재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동인 서인 나눠져 있는 것들을 중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0만 양병론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황과 이 성리학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붕당. 그럼 어떻게 이게 나누어졌냐? 그렇죠? 예. 왜 동인과 서인으로 왜 나눠졌어? 앞에서 설명이 없었죠. 지금 얘기하려고 설명을 안 했죠. 예. 자, 붕당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을사사화가 끝나고 난 뒤에 다 내려가 있던 분들을 선조가 다시 불러들였다고 그랬죠. 예, 불러들였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최초로 이제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는 것은 이조 전랑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효원이 이조 전랑으로 추천되는 것에 대해서 이조 전랑으로 지명하겠다 그러니까 심의겸이 반대를 해요. 심의겸이 김효원이는 예전에 을사사화 때
소윤, 윤원영한테 기거를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랑을 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김효원이 이조 전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김효원이 떠나면서 그 자리에 심의겸의 동생이 심춘겸이 청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효원이 그 왕실의 외척이 어떻게 이조 전랑을 할 수 있냐, 안 된다 해가지고 두 분이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던 분들이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었고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들을 동인, 심의겸을 따르는 분들이 서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조 전랑이라는 게 뭐냐? 이조 전랑이 뭐 대단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정오품 정랑, 정육품 그 좌랑,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이조 전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조 전랑은 좌대권, 풍청권, 낭청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김이 좀 세죠. 근데 뭐 5품, 6품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문제로 해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렬입 모반 사건이 일어나요. 정렬입 모반 사건은 뭔가 하면은 정렬입이 원래 서인이었어요. 정렬입이 그 서인이었는데 서인에 있다가 보니까 이 동인이 말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동인하고 친교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렬입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동인 서인의 그 다툼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낙향을 해버려요. 벼슬 내려놓고 낙향을 했는데 그 내려가서 고향에서 대동계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동계를 조직하는데 이 대동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커지니까 그 대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라는 장계가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게 되니까 그 정렬입을 잡기 위해서 진학군이 내려갑니다. 근데 정렬입이 쫓기다가 자살해버려요. 자살해버리니까 이거는 정렬입이 모반을 한 게 맞다 라는 걸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입 진짜 모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버려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철의 건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뭔가 하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정실한테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그 여러분들 아십니까? 군이라는 것은 정통 왕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왕후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을 대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오리지널 왕후가 아닌 뭐 빈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비 요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군하고 군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정철이 서인의 영수죠. 그래서 그 왕 앞에서 광해군 세자 책봉하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조가 광해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하루빨리 그 세자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동인하고 얘기를 다 끝냈어요. 끝내가지고 그 건저히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정철이 그 앞에서 얘기를 꺼냈는데 동인들이 동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뻘쭘해졌어요. 그래서 정철이 잘립니다. 그것이 바로 정철의 건저히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이 그 정철의 건저히 사건으로 해서 그 서인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동인한테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그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하는 강경론파가 북인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주의로 끝내자 라고 하는 온건파는
이제 그 남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그 광해군이 즉위를 하면서 그 광해군을 밀었던 사람들이 북인이거든요. 그래서 북인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됐다. 뭐 대략 요 정도까지. 그리고 그래서 남인과 북인으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지는 거는 다음 시간에 아니고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